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수시 지원하신다고 바쁘실 텐데요. 그 중에 논술 지원 잘 하실 수 있도록 영상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입문 논술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미 대학을 정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조금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뭐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좀 후회 없이 지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논술 같은 경우도 제가 최대한 내일 좀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수능 국어 정보 다시 전해드리고, 사실 이제 언매 벼락치기 방법이라든지 멘탈 관리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가이드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구모가 이제 끝나고 좀 힘든 마음들을,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라앉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구모를 잘 봤다고 해서 수능을 잘 볼 확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구모하고 수능하고는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구모에서 좀 잘 봤다고 하더라도 수능에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구모를 잘 못 본 친구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사실 마지막이 좋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이 수험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영화 주인공 혹은 드라마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은 인생이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항상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패턴을 갖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 우리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다 영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잘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될 것임을 믿고, 믿음은 선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슬라이드가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제가 슬라이드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모집 인원 증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요새 이제 핫한데 5명이 좀 줄었고요. 가톨릭대도 7명이 줄었고요. 뭐 경북대도 지금 8명 줄었고, 경희대도 7명 줄었고요. 고대 세종은 36명이 줄었고요. 부산대는 15명이 줄었고, 동국대, 여러분 좋아하시는 동국대도 5명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2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신여대나 세종대는 소폭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수원대 같은 경우도 21명이 줄었고요. 아주대는 14명, 연대 미래는 13명이 줄었습니다. 외대 서울캠은 6명이 늘은 반면에 외대 글캠은 6명이 줄었네요.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양대 본캠은 4명이 늘었고, 홍익대는 5명이 줄었네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좀 보시면, 이거 보시면 되실 건데, 예체능 계열 경기대, 경희대, 고대 세종, 동덕여대, 부산대, 수원대, 홍익대는 인문 계열에 포함이 되고요. 가톨릭대 공간 디자인 소비학과, 의료학과, 아동학과, 성신여대 의료산업학과, 한양대 정보시스템학과는 자연 계열 모집단이지만 인문계 논술을 실시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요거 좀 지워 볼게요. 네. 자, 우선에 지금 9월 23일 날 연세대 논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가 당겨지는 상황이고요.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 실력이 좀 자신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뭐 논술 공부를 사실은 열심히 한 친구도 연대를 노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연대 같은 경우는 그냥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논술 공부는 조금 못했지만 수능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냥 한번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논술 자체가 복걸복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충실한다면 연대에 안 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가서 이제 괜히 합격한 것 같아서 공부를 잘 못할 것 같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 보시면 11월 18일 토요일 날 많은 학교들이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건대와 경희대 인문, 단국대 죽전, 서울여대, 성대, 숙명여대, 숭실대, 한국항공대가 수능 직후에 봅니다. 이런 학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뭐 주말 정도를 이용해서 이 학교에 대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수능 직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뭔가 조금 더 기본 실력에 충실한 시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논술 공부를 막 빡세게 하진 않았지만 좀 그래도 이 학교에 지원을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올해는 논술 공부를 각 잡고 하진 않았지만 이전 연도에 좀 경험을 한 친구들이 요 학교들에 지원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19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경희대 사회하고 동대, 서강대, 수원대, 숙명여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2일에는 경기대와 한국기술교대, 24일에는 연대 미래가 되겠고, 11월 25일 토요일 날은 경북대, 고대, 세종, 동덕여대, 부산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본캠과 글캠, 그리고 한양대가 되겠습니다. 26일 일요일에는 광운대, 덕성여대, 중앙대, 공학대, 외대, 본캠과 글캠의 입문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일 월요일 날 가천대, 12월 2일 인하대, 12월 3일 아주대가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수능 끝나고 일주일이라도 준비할 시간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은 경쟁률도 높을 것이고 조금 준비가 된 친구들이 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 학교들에 지원하실 친구들은 조금 준비가 지금 18일 날 보는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여러분들이 역시 좀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과 관련해서 전략 잡는 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2023 대입에서 성균관대는 최저 학력 기준이 국수탐 중에, 그러니까 지금 작년이랑 올해랑 좀 바뀐 게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탐구 1과 탐구 2를 각각 한 과목씩 인정을 해줘서 최저를 맞출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수탐 한 과목 중 3개 합이 6 이내였기 때문에 지금 수능 최저를 충족한 친구들이 인문과학 계열에서는 29.8, 경영학과에서는 30.9, 그리고 글경에서는 3개 합 5 이내인 친구들이 38.8 밖에 없었어요. 경희대 같은 경우 국수영탐 하나 중에 2개 합 5였는데 충족률이 40% 정도. 그래서 그리고 한국어과에는 21.2, 중국어과는 26.3, 조리앤 푸드 디자인 학과는 26.3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과감하게 베팅했으면 좋겠고, 올해 제가 예측을 해본다면 수능이 불수능일 거예요. 그래서 불수능일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 충족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사를 할 수 있다면 각 학과의 최저 학력 충족률을 좀 보셔서 낮은 학과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좀 자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논술 좀 못 쓴다 하는 친구들은 미리 좀 조사를 해서 충족률이 좀 낮은 학과 위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정시가 불안정하니까 재학생들이 논술에 많이 지원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 겁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지원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지금 최저학력 기준이 널널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천대 인문 같은 경우는 국수영탐 중에 한 개가 3등급 안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생각보다 널널하죠. 이런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몰려서 오히려 좀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동국대 AI 융합학부에서 국수영탐 중 2개 합 5 이내, 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뭐 한 개가 2 나오고 다른 하나가 3 정도 뜨면 무난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 근데 또 의외로 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이게 2, 3등급을 충족하는 것도 좀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좀 빡빡한 기준의 학과를 의도적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뭐 예를 들면 부산대 인문의 국수영탐 중 2개 합 4 이내면 뭐 2등급, 2등급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뭐 요런 것들, 요런 학과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올해 또 변수가 될 만한 거는 성대인데요. 성대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수 0, 탐 1, 탐 2 중 3개 합 6 이내만 되면 되기 때문에 게다가 제2외국어랑 한문이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널널하다는 거예요. 3개 합 6 이내만 들어오면 돼서 2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는 국수형 탐 1, 탐 2 중 3개 합 5 이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널널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학교들과 그 학과들 좀 참고해서 이제 계획을 확정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냥 두 과목 보는데 뭐 2등급, 2등급 아니면 2등급, 3등급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려면 좀 여러 가지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든지 아니면 최저 기준을 좀 같이 보시면서 지원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인정되는 과목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한 과목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이 작년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실력이 좋은 친구들을 뽑으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수능 국어 성적이 조금 잘 나오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른 학교들이야 보시면 될 것 같고, 홍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합이 8 이내거든요. 네. 중앙대는 세계합 6 이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최저 기준을 좀 못 맞출 것 같다는 친구들은 홍대에 지원을 하는 게 좋겠고, 뭐 최저를 맞출 수는 있겠다 하는 친구들은 뭐 이제 뭐 이렇게 국수영탐 중 3개 합 6 이내 학교들을 추린 다음에 이제는 유형별 스타일을 좀 봐서 자기에게 유리한 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건 이제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한양대 본캠도 있고요, 연대 본캠도 있고요, 뭐 인하대도 있고, 한국외대 글캠도 있고,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경대, 수원대, 아주대도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논술 준비가 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인문 논술의 경우에는 갭 차이가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기출 문제만 몇 개 보고 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논술 유형별 분류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언어 논술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완전 문과 타입 있죠? 그런 친구들이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톨릭대, 경기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세종대, 아주대, 중앙대, 한국기술교대, 한양대, 홍익대, 인문이겠죠. 요런 학교들 좀 지망을 해보셔야겠고요. 나는 탐구에 자신 있다, 뭐 사회문화 도표에 자신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언어논술 플러스 통계도표 분석, 건국대 인문사회 원전형, 경북대, 광운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미래, 인하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수학에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건국대 인문사회 2, 경희대 사회, 숭실대 경상, 이화여대 인문 2,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을 지원해 보시면 되겠고, 영어에 자신 있다, 이화여대 인문 1, 한국외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자신 있다, 연대 서울. 약수령 교과 논술은 뭐냐면요, 뭐 약간 내신 스타일의 문제, 주관식과 서술형 논술형으로 수능 국어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신에서 주관식, 서술형, 논술형을 잘하는 친구들이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 삼육대, 서경대, 수원대, 한신대에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출제 범위와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가천대 같은 경우는 80분이 주어집니다. 시간도 좀 보셔요. 시간도 좀 보시고, 내가 이제 뭐 좀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은 학교, 건국대 같은 경우에 아니면 경기대, 이런 학교를 지망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좀 빨리빨리 스피드런을 할 수 있다 하는 경우는 80분짜리, 90분짜리 학교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가천대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9문항과 수학 6문항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참고하시고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지문 자료 제시형 논술이 나옵니다. 근데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건국대 인문사의 원 전형 같은 경우는 통계도표 분석이 있고요. 투 전형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는 수학, 공통수학, 수원, 수투, 확통인데, 예, 연대 논술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쉬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참고하시고, 경기대 같은 경우는 한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항인데 특정 교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문제를 출제하되 총 두 문제 가운데 한 문제는 사회 영역에 중점을 두고 출제한다고 합니다. 이때 사회 영역의 범위는 통합사회랑 생윤이 되겠죠. 자, 수리논술은 배제하되 도표나 뭐 통계를 분석하는 게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경북대는 뭐 보시면 되겠고요. 경희대를 보시면 논술이 두 문항인데 작년에 이제 뭐 인문 논술에 BTS가 출제가 됐었죠. 아미하고. 자, 그래서 조금 트렌디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보다 쟁점에 담긴 인간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통찰하는 성찰적 사고력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다면적 사고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똑같아요. 결국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요약을 잘 하고 내 의견을 좀 가미하고 이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기가 워낙 좋은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또 최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단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식을 서술하기보다는 제시문의 내용과 관점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차별성 있는 논거와 참신한 사례를 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평상시에 이제 독서 지문, 수능국어 독서 지문 보다가 좀 이거 참신하다 하는 게 있으면 따로 정리를 해두는 게 좋지 싶습니다.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내신 스타일의 문제를 논술형, 약술형, 풀이형으로 출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과서나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EBS 수능교재 등을 이제 주관식 논술형, 약술형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광운대 같은 경우는 복수의 제시문을 상호 관련시켜 통합 교과형으로 출제를 한다는데 뭐 이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당국대 역시도 뭐 인문사회 통합 교과형 논술이라고 해서 통계도표를 보는데요. 시간을 보시면 지금 경희대는 120분 그리고 광운대도 120분, 당국대도 120분이기 때문에 뭐 조금 내가 시간을 많이 쓰면 유리할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요 학교들의 지망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동국대 같은 경우는 3문항인데요. 특이한 게 이제 글자 제한이 좀 빡빡하다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도 문항당 800자에서 1000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 지역 친구들이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 및 사회 교과목 통합형 논술이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인서울 하고 싶은 친구들 중에서 뭐 여의치 않은 친구들은 36대와 여기 서경대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 보시면 언어논술과 통계도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문항당 800자에서 1000자의 답안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라인이 좀 낮은 학교의 인문논술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좀 높은 학교의 기출문제를 좀 풀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여대도 지금 도표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대학교들이 도표 분석을 내는 게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대 같은 경우도 언어논술 플러스 통계도표 분석이 되는데요. 지금 교과서 내의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요약을 잘 해야 되고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요약 잘 해야 되고 입장별로 제시문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정당화하는 유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학교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신여대도 도표 분석이 들어가고 세종대는 언어논술, 수원대는 교과논술, 뭐 내신식의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숙명여대나 숭실대도 지금 도표 분석인 게 보이시죠? 아주대는 오히려 언어논술이고요.
연대 본캠 같은 경우는 네, 다 봅니다. 언어와 수리, 영어 다 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 네, 언어 논술 보시면 되고, 외대 같은 경우는 언어 논술과 통계 도표랑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에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이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 뭐 논술 진짜 잘 쓰는 친구들이 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그냥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저는 후회가 안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창의적 적용 능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뭐 일반적인 이야기네요. 홍대 같은 경우는 주요 인문 사회 분야 지문 출제가 되고, 논쟁적 이슈나 현상에 대해서 두 개에서 네 개, 성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인문 1과 2가 다른데, 1은 영어 제시문과 2는 수리 논술과 엮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하대는 통계 도표 분석이 있고요. 중앙대는 자, 언어 논술이 3개 있는데 9개의 제시문이 나와요. 그래서 3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스타일 대충 보이시죠? 나중에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시면 되겠고, 지금 발문을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릴게요. 홍대 같은 경우 보시면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도시와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을 분석하고, 이걸 토대로 라의 관점이 지닌 한계와 의의를 서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중점적으로 바탕으로 다른 견해를 분석하고 견해를 주장하는, 제시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약을 한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역시 하나의 기준점을 주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하게 하는 요런 패턴이 대부분이에요. 성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4개 주는데 견해를 하나 선택해서 그걸로 이제 자신만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하대도 보시면 주장을 택한 후에 뭔가를 하게끔 돼 있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가나를 참고해서 다의 도표를 분석하라고 하는데, 도표 분석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A와 B 두 지역 중 본인이 더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거주한다 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한 경우 A 지역에 거주한다고 가정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30%가 A 지역에, 70%가 B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조건을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인문사회 2니까 수리 논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인문 논술하고 수리 논술하고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인문 논술에 나오는 도표는 이게 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도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정도. 네, 그래서 뭐 그런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좀 식이 들어가야 되고 계산이 좀 필요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이제 확률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대 수리 논술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적분도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건 한양대고요. 연대는 지금 여기 없네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수리 논술이 있는데 조금 그래도 쉬운 것 같더라고요. 연대보다는. 당연한 얘기인가요? 어쨌든 지금 이화여대 인문 1 전형에서는 영어가 중요한데, 어쨌든 논술의 기본은 요약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뭐 수능국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내신식의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전해드렸는데요. 좀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대치동 그리고 또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